1964년 3월 13일 새벽, 미국 뉴욕 퀸즈 큐가든스의 고요를 깨고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키티 제노비스의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8명이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38명은 한 사람의 죽음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이 숫자 38. 이 숫자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 사건에서 인간 본성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비극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무관심과 방관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사례로 각인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새벽 28세의 바 매니저 키티 제노비스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아파트 건물 앞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흉기는 그녀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키티는 온몸으로 저항하며 필사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줘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절규에 가까운 이 비명은 주변 아파트 단지로 퍼져나갔고 잠들어 있던 주민들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여러 아파트 창문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창밖을 내다봤고 누군가는 잠에서 깨어 이 불길한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짧았습니다.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소리치며 범인에게 경고했고 이 예상치 못한 반응에 범인은 잠시 당황하며 물러났습니다. 키티는 쓰러졌지만 그 절박함 속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아파트 건물 뒤편 어두운 구석진 곳으로 비틀거리며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그 움직임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취약하고 은밀한 장소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범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 도움의 손길이 닿기 가장 어려운 위치에서 공격은 더욱 잔인하고 치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키티는 결국 끝없는 폭력에 쓰러졌고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아침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사건 현장에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범인은 며칠 뒤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됩니다. 그의 이름은 윈스턴 모즐리. 그는 자신의 범행을 상세하게 자백했고 사건은 범인이 특정된 해결된 살인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키티 제노비스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잊히지 않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2주 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인 뉴욕 타임스가 충격적인 기사를 내놓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단순했고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살인을 목격한 38명,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이 기사는 큐가든스 주민 38명이 키티 제노비스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곧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으며 무관심한 도시의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남의 고통을 외면한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곧 심리학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되어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이 책임감을 덜 느끼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행동하지 않게 되는 심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인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실리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졌으며 수많은 대중문화 작품 속에서 무수히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8이라는 숫자는 의심받지 않는 확고한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절대적인 증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숫자는 도시 생활의 냉담함과 인간성 상실을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점차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38명이 살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목격했을까? 정말 그 38명 모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만 끼고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했으며 단순한 숫자에 가려진 복잡한 인간 심리와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어왔던 이야기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과장되었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후속 조사와 심층적인 연구는 이 3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언론인들은 사건 기록, 경찰 보고서,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그날 밤 38명 모두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비명을 들었을 뿐이었고 어둠 속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CCTV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멀리 떨어진 아파트의 어두운 밤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란 극히 어려웠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실제로 키티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많은 이들은 단편적인 소리나 불분명한 그림자만을 목격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인 간의 격렬한 다툼으로 오해하여 사적인 문제라 생각했고 어떤 이는 이미 사건이 끝났다고 착각하여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추가적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신고는 있었다는 점입니다. 뉴욕 타임스의 초기 보도와는 달리 몇몇 주민들은 실제로 경찰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한 이웃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내려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에 떨고 있는 키티 곁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38명 모두가 방관했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흔들었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즉, 38명이 보고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사건의 실제 사실이라기보다 당시 사회의 불안감과 도시의 익명성을 상징하는 강렬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프레임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언론이 어떻게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07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학술 논문은 심도 깊은 분석 끝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38명이 살인을 목격했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이 연구는 사건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재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사건 발생 52년 만에 뉴욕 타임스 역시 자신들의 초기 보도가 목격자 수와 그들이 인지한 내용을 과장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례적인 자기 비판을 통해 언론의 초기 보도가 한 사건의 해석과 대중의 인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제야 이 사건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복잡하고 다층적인 얼굴을 드러냅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진정한 핵심은 38명의 냉혹함이 아니라 38명이라는 특정 숫자가 어떻게 진실처럼 굳어져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았는가입니다. 한 편의 자극적인 기사, 하나의 강력한 숫자,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설명하는 확고한 증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미디어의 영향력과 대중의 인지 편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신고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연결되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신이 없을 때 멈칫하고 주저하는가? 이 질문들은 방관자 효과와 관련된 심리학적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집단 책임과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서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하고 강렬한 이야기, 즉 사실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더 쉽게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날 밤 실제로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분명한 비극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범인은 잡혔고 정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범인의 이름보다 38명이라는 숫자를 훨씬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 여인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넘어 현대사회의 무관심과 익명성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타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향합니다. 그 38명이라는 숫자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은 정말 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철한 비판적 사고 없이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해버린 우리였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사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키티 제노비스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진실과 통념, 그리고 인간 심리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잃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며 진실을 파고드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한 번 더 의심하고 다각도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이 사건은 뼈아프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